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지요? 아, 지금 시간은 음, 토요일 오후 3시 정도 됐는데요. 지난 주말에 흐름 또 지난주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일단 지금 시장이 비바 장세라고 좀 그 규정을 지어드리고 싶군요. 그 비바, 비메모리, 비대면, 바이오가 주도하는 그런 장세라고 좀 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금요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은 260포인트를 하향 돌파를 했는데요. 260포인트를 하향 돌파하고 나니까 약한 종목과 강한 종목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하는데요. 물이 차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썰물이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음, 그 과정에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그 금요일 같은 경우 260이 깨지고 내려갔을 때 그때 강했던 종목들이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종목을 찾는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바이오에서 일부 핵심 종목들,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일부 핵심, 그다음에 비대면 주식 중에서도 일부 핵심 종목들은 플러스권에서 강하게 버텼고요. 그리고 선물 기준으로 258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 같이 밀렸다가 빠르게 그 상승폭을 또 추가시키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은 그 리오픈 후에 뉴욕주 같은 경우도 5월 15일부터 리오픈이 됐는데요. 확진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크게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듯하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소장이 새벽 1시 정도에 CNBC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마디로 딱 언급을 해드리자면 cautiously optimistic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좀 고무적이고 낙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홍콩 보안법 제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노이즈가 또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런 노이즈가 발생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을 텐데요. 저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노이즈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계속 그 영상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날짜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종목들이 5월 16일 날 이런 종목들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그 셀리버리는 일단 그 앞선 연구를 한 2년 이상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하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후순위로 좀 밀었고요. 그 다음에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1조를 달성을 하고 그 무상 권리 부시세로 1조를 달성하고 나서 일단 무상 그 증자가 6월 2일 날 그 신규 상장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좀 후순위로 밀어놓자고 말씀드렸는데 예 뭐 그 시장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질 못하네요. 그 전부터 지금 이미 이제 발동이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5월 17일 날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는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을 일단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날은 제가 후순위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일단 좀 가려놨죠.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또 후순위로 되어 있는 종목들을 또 그 잘못 오해하실까봐 이런 식으로 일단 했었고요. 제가 종목들을 막 이 종목 저 종목 막 그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타이밍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 시장 저변에 흐르고 있는 메이저들의 어떤 쿠키 정보, 걔들이 어떤 종목을 어떤 이유 때문에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월 19일 날은 제가 그 IT 종목 중에서 비메모리 쪽에 리노공업과 ISG를 묶어서 보시자. 그 다음 SNS텍과 FST를 묶어서 보자.
그다음에 원이퀄6는 가격이 싸니까 한번 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와 컨택트 관련된 주식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좀 그 방향과 속도 측면에서 방향은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4월 달에 그 거래된 그 카드 그 거래 금액 그 추정치를 가지고 봤을 때 3월 달 대비 4월 달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런 그 그림을 계속 그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을의 독감과 함께 2차 확산이 예고된다라는 게 이렇게 시장에 기정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 가을 겨울에 상황이 악화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그때를 앞두고는 이게 픽스가 되면 이 앞에는 이 시장에 그 존재하고 있는 그 메이저 세력들이 자기네들한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파생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자기네들 그 투자 기법을 가지고 뭐 올렸다 칠 수도 있고요. 옆으로 계속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시장을 그 활용할 수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이저의 어떤 그 언어로 이해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메이저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 일반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어, 그 투자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간 과자 부스러기 흘려놓고 다니듯이 그러니까 쿠키 정보를 여기저기다가 흘려놓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 쿠키 정보를 잘 추적을 해서 메이저들의 어떤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들은 약간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항상 핵심적인 것 한 가지에 꽂힙니다. 가령 과거에 제가 종목 세일을 다닐 때도 종목을 언급을 하면 여러 가지 듣지 않습니다. 그 종목이나 그 섹터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 묻습니다. 거기서 마음속으로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걔들은 그냥 가고요. 첫 번째에서 이미 그 자기네들 마음속으로 오케이 사인이 안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얘기 더 들으려고도 하지 않거든요. 다음에 메이저들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픽스드, 고정된 값 내지는 결정된 일을 그 미래에 앞두고는 그 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합니다. 이때는 뭐 그 파생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자기는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아차리기 못하는 어떤 그런 그 포지션을 구축해가면서 자기네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이저들은요, 그 어떤 하나의 장세를 규정짓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고를 때, 뭐, 뭐 사람들은 뭐 성장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장 가치 하면은 좀 약간 추상적이거든요. 아주 좀 이제 우리가 좀 그 가슴 그 와닿는 표현을 좀 쓴다면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나서 막 설레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그런 걸로 무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 그 사진에 매직 아이를 사진을 이렇게 우리 어려서 저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눈을 뜨면서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뭔가를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매직 아이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세계를 상대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또는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를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죠. 자, 기시감, 우리가 데자뷰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 제가 한미약품과 알테오전을 하나 묶어봤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과 매드팩토를 하나 더 묶어봤습니다. 자, 한미약품이요. 2015년 3월 달에 93,000원짜리가 11월 달에는 약 7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9조 원 가까이 됐었고요. 사실은 이게 9조 원이 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라는 지주회사하고 그 회사가 이제 스플릿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시가총액까지 따지면은 뭐 거의 한 20조 가까이까지도 갔었었죠. 자, 보시면 사노피에 저 당시에 라이센싱 아웃된 주요 라이센싱 아웃입니다. 이게 사노피하고의 39억 유로
달러로 대충 1.1배로 환산을 하면 약 42.9억 달러. 그다음 베링거 인겔하임하고는 7.3억 달러. 일라이 릴리하고는 6.9억. 그래서 달러로 보면 57.1억 달러를 계약을 했고요. 요거를 한화로 환산하면 약 한 7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 7조 원짜리 계약을 가지고 한미 약품은 9조 원, 한미 사이언스하고 합치면 약 한 20조 원 가까이 되는 어떤 시가총액까지 키웠었는데요. 자, 알테오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지금 라이센싱 아웃이 작년 11월 달에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4개 정도의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들 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10대 빅파마와 1.6조 원가량의 라이센싱 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개 추가가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한투자금융의 그 레포트에 따르면 2.5조 키트루다하고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키트루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많이 팔리는 약이죠. 지금 1년에 매출이 한 13조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2.5조 원 정도의 라이센싱 아웃을 기대한다. 그것도 뭐 2.5조도 아니고 2.5조 이상입니다. 최소. 요 두 개를 합치면은 4.1조가 되죠.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나머지 3개가 그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각각 1조짜리 계약만 된다고 하더라도 7조가 되죠. 그러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을 과연 어디까지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그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고 약간 그 생각을 좀 열어놓으시고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한미 약품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015년 3월 달에 요 가격에서 93,000원, 약 한 93,000원 정도. 이거 뭐냐면 그동안 뭐 주식 배당도 있고 해서 이게 그 조정 주가입니다. 수정한 주가. 실제로 이거 뭐 76만 원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뭐 그 수정된 주가로는 76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기시감을 보시죠. 다음 기시감은 신라젠입니다. 신라젠과 매드팩토죠. 신라젠은 2017년도 6월에 12,450원, 11월 달에 15만 2,300원까지 갔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자, 여기 보시면 이때죠. 2017년 요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로.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 오른 겁니다. 10배 이상 오른 거죠. 12,000원대에서 15만 원대를 갔으니까요. 자, 보시면 신라젠도 저때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신약 그 항암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니까요. 이때 신라젠 같은 경우도 병용 임상 다른 항암제하고 병용 임상 재료로 이게 또 그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확장성이 더 증대됐기 때문에 일단 신라젠의 어떤 그 밸류를 좀 더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 당시에 형성이 됐었고요. 이때 15만 2천 원대를 가니까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일시적으로 10조를 달성하고 다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매드팩토를 보겠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 매드팩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메이저들은 몇 개 꽂힌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에 시선이 꽂힙니다. 지금 현재 매드팩토를 보고 있는 메이저들의 가치는 어디에 꽂혀 있냐면요.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키투르다에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투르다가 아니면 매드팩토를 볼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요. 자, 키투르다가 왜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키투르다가 지금 그 대장암 치료제로 지금 그 처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키투르다가 대장암 중에서 약 한 14% 정도의 대장암에만 지금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연 한 13조 원 정도의 매출이 달성되고 있는 진짜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규모 임상이었긴 하지만 뭐 이게 소규모라고 해서 한두 사람 했다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임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매드팩토의 그 치료제와 병용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약 한 30%까지 적응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충 비례식을 썼습니다. 14%대 13조 매출이면 30%면은 약 한 매출이 연 어느 정도나 나올까 계산하니까 대충 14대 13은 30대 X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8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이제 28조면 13조에서 28조면 14조 정도가 추가로 그 매출이 발생되죠. 14조의 그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됐을 때 만약에 그 키투르다하고 병행 임상하면서 이 회사하고 같이 뭔가 그 이익을 쉐어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일이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나 받아야 될지 한번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키투르다가 면역 항암제죠. 지금 면역 항암제 지금 쌍두마차가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그게 임핀지라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 임핀지도 지금 그 똑같이 매드팩토하고 지금 병용 임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항암 학회가 아스콘가요? 그쪽에서 지금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혈액암 치료제 글리백 같은 경우 글리백하고의 어떤 병용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글리백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글리백이 참 좋은 약인데 쓰면 일부 환자에서 내성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내성이 생길 경우에는 뭐 다른 2차 치료제 또 뭐 3차 치료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 나라 일양약품에서도 이 내성이 생긴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그런 약으로 그 신약이 개발이 됐었죠. 자, 이 글리백이 이제 내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면 키트루나 임핀지 그다음에 글리백 뭐 등등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전을 갖고 있는 암 치료제하고도 모든 암 치료제하고도 병용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그암 암 치료제나 이 면역체가 그 침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미세 환경들을 제거시켜주는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그 어, 내용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앞서 올라갔던 신라젠의 어떤 10조하고 이거하고 한번 제가 뭐 얼마까지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번 좀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임상이나 연구에 있어서 일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드팩토는 메이저들이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키트루다 임핀지에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게 됐을 경우에 이 회사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회사는 이것 이후에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른 회사로 지금과는 뭐 그 급이 다른 그런 회사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뭐 신약 처음에 뭐 일상부터 나중에 신약 그 개발할 때까지 어떤 그 확률적으로 뭐 일상에서 몇 퍼센트 이렇게 쭉그 그 확률을 적어 놓는데요. 이 회사는 그런 평균적인 확률보다는 좀 높은 확률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들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신라젠의 차트였죠. 그래서 제가 비바장세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의 비, 비대면의 비, 그리고 바이오의 바 해서 비바장세라고 썼지만 저는 그 중에서 으뜸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그 똑똑한 애들이 가는 그 대학이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스타트업들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그 IT 중에서도 특히 이제 소프트한 쪽 있죠. 그 어떤 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세계 무대에 내놓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뭐 애플리케이션 쪽은 뭐 필요하면 우리가 그들의 어떤 솔루션을 가져다가 애플리케이션 쪽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을 디벨롭 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뭐 또 아마존의
아마존 그, 그 AWS에 가면 웹 서비스에 가면 이게 뭐 없는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거의 모든 솔루션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개발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이제 그 게임이 끝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반면에 지금 제가 제약 바이오 부분만큼은 우리가 세계 무대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분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ISC, 리노고하고 비교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SNS텍과 FST 비교, 그 다음에 뭐 비대면 관련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각종 결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쪽도 뭐 좋긴 한데 저는 게임 쪽은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네이버, 카카오는 여기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확장시킬 수 있는 확장성이 크다고 보는데 게임은 저는 그 게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 추가적인 멀티플을 더 줘야 되겠죠. 일단 바이오 부분은 일단 메드팩토, 알테오젠, LNC를 3총사로 보고요. 이 종목들이 만약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마 다른 종목 쪽으로도 전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 세 개를 위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좀 심해지기 때문에 LNC는 지금 중국에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이슈가 있죠. 그래서 그 법인을 만드는 이슈가 지금 혹시 그런 노이즈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지거나 늦춰지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살짝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조정받은 게. 그러나 뭐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밸류가 커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바 장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뭐 요즘에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생각의 방향과 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의 어떤 그 생각의 방향과 생각의 속도를 같이 싱크로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어떻게든지 그 메이저들의 생각하고 같이 싱크로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제 눈에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에 많이 그 여러 가지 노이즈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흔들릴 때 어떤 놈이 진짜 좋은 놈이지 어떤 놈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놈인지 잘 보고 계셨다가 노이즈가 나올 때 노이즈 나와서 노이즈가 발생됐다가 다시 환원될 때 그때 그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